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잘 지내시죠? 저희 유튜브는 여성의 비뇨의학 정보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비뇨의학 정보라 그러면은 방광염이라든가 과민성 방광 또는 요실금 또는 요도의 질환들, 혈뇨 이런 이제 질환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이런 질환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 일상생활 중에서 습관들 이걸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제가 배뇨 훈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방광에 어떤 이상들이 생기게 되면은 병원에 오게 되고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보통 이제 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 방광이 안 좋으면은 어떤 약을 먹게 될까?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쉽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이 내가 이상이 있다 그랬을 때 주로 이제 방광이 하는 일은 소변을 저장을 했다가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잘 못하게 되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 가다 소변이 새기도 하고 요실금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밤에도 소변 보려고 여러 번 깨고 이런 것들이 방광의 저장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반면에 방광이 배출을 잘 못해서 배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소변이 시원치가 않고 잔뇨감이 생기고 소변이 쫄쫄쫄거리고 배에 힘을 주고 소변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약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방광이 저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게 방광이 이제 불수의적 수축이라 그러는데 방광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은 소변이 이제 절방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보통 방광의 수축은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방광이 수축되기 때문에 그런 아세틸콜린에 대한 리셉터에 작용을 해가지고 아세틸콜린의 약 작용을 줄여주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쓰게 되고 오래됐고 1995년도에 처음 약이 개발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거의 한 25년 사이에 한 8가지 종류의 이제 약들이 개발이 되었고 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쓰게 되면은 방광의 수축을 이제 억제를 해가지고 저장 기능을 키워주는 약이 있을 거고요. 또 그거랑 다르게 또 이제 최근에 또 개발된 약은 어떤 거냐면은 방광의 베타3라는 리셉터가 있는데 이런 방광의 베타3 리셉터가 방광을 이완시켜주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장 기능을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방광의 베타3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이 또 최근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거는 이미 25년 전부터 개발이 되었던 약이고 최근에는 또 저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저장 기능을 키워주는 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 두 가지 약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 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약이 단점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하게 얘기하는 게 입마름 증상입니다. 입마름. 우리가 입마름이 있으면 약이 독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 방광이 작용하는 이 약의 일부가 침샘에 작용을 해서 마치 침이 좀 덜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입마름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아세틸콜린을 억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활근이 이제 수축을 좀 덜하게 되는 거거든요. 평활근 수축이 덜하게 되니까 방광의 수축을 좀 억제하게 되는데 동시에 어떤 장 기능의 수축도 좀 억제가 되다 보니까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느끼기에 입마름이라든가 변비들이 공통적으로 한 10번 정도 처방을 하면 두세 번 정도가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 약을 먹는데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런 증상들이 좋아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약들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은 2년, 3년 이상 쓰게 되면은
약간의 인지 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약들이 비비비라 그래서 뇌혈관 쪽으로 이제 방음막이 있는데 그런 방음막들을 이 약들이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한테는 이 약을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하지만 대개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단기간 쓰는 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베타3 에고니스트라는 그 약은 인지 기능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약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런 약들이 이제 방광의 저장 기능과 관련된 약들이 되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배출 기능이 떨어졌을 때 쓰는 약이 있겠죠. 원래 배출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약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방광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 있는 반면에 또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배출 기능을 좀 키워주는 약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배출을 하는 게 있어서 이 배출을 잘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 요도의 압력이 좀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 입구의 어떤 압력을 조금 낮춰가지고 소변을 좀 더 시원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전립선 비대증에 많이 써왔던 약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약이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 그냥 이제 오인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약은 남자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 쓸 수도 있고, 여자분들의 배출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도 이 약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을 서로 이제 조합을 하면서 배출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또는 저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약이 바뀔 수도 있고, 어느 하나에 더 중점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어떤 방광의 기능 장애, 하보요로 증상들이 이 약물 치료로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에 오게 되면은 그냥 약을 먹으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이 약을 먹는 것만으로 방광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전에 영상들에서 계속 많이 강조를 했지만은 건강한 배뇨 습관을 가져야 되고, 적당한 물을 먹고 적당한 배뇨량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에는 소변을 참고 배뇨량을 늘리고, 이런 훈련들과 방광 훈련들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이 약의 효과들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되고, 굉장히 많이 불편했던 분들도 대개 3개월, 6개월 정도 치료하면은 증상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성의 하부 요로 증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떤 분들은 과민성 방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배뇨 증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적절한 배뇨 습관을 교정을 하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약을 처방받게 되면은 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약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치료에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방광의 약물 치료라는 주제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저희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